예, 안녕하세요. 형사법 이순주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상관의 위법,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형법 파트에서는 어디에서 공부하는 거냐면요,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이게 바로 책임 파트에, 책임론 파트에, 기대 가능성이죠? 기대 가능성. 단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대 가능성, 무엇을 기대한다는 거야 이거?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죠? 적법행위를 기대한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다라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파트에 가면은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표적인 판례는 1987년도에 이 사건이었었는데, 판례 번호는 87도의 2358 판결이에요. 매우 중요한 판결이죠. 이 판례 번호를 여러분들 좀 기억 좀 해놓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당시에 사건 접수는 언제 됐었냐면은, 선고는 언제 됐었냐면은 88년도 2월 23일 날 선고한 거거든요.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87년도는 중학교 1학년 때고,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요,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었고, 또 그때 민주화 물결이 막바지에 올라 있었고요. 이 판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바로 판결입니다. 이게. 예. 자,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지금 판시상 여기 나왔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욕조에 물 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겁니다. 상간에 위법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시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떻게 판시했냐면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이라는 건 직원을 얘기하는 거야. 밑에 부하 직원. 하관에 대하여 범죄 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쵸,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갖다가 가혹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가했다든지, 뭔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죠? 불법한 명령에 따르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오늘 구속이 됐죠. 그죠? 체포돼서 구속이 됐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불법한 명령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술이 신빙성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통신이나 아니면 전화로 만약에 명령을 받았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일단 그 대통령이 포고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포고문을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포고문 내용을. 근데 거기에 딱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 명령했으니까, 행정부 장관이 명령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계엄사령관이 명령했으니까 명령에 따른다 하고 멍충하게 국회의 정문을 틀어막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겠다,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모든 문을 다 폐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끝내 몰래 뒤에 담 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그때 담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잘못된 명령을 하달받아갖고, 위법한 명령을 하달받아갖고 지금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시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예.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은 그것이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포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당시에 그저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죠? 공포했던 뭐를 보는 거죠? 포고문이죠. 포고령의 글. 포고령을 갖다가 거기다가 뉴스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위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인은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포고령을 봤냐 못 봤냐 그걸 물어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만약에 포고령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령을 떨어뜨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뭐예요? 위법한 명령을 받아서 위법한 명령을 지시한 거겠죠.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대공수사단 직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87년도에 그때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거기를 국가안전기획부라 그랬어요. 안기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무서운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에 끌려가면은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살벌하고 무서웠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안기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안기부에 대공수사단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이는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나 아니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랬어요. 즉 위법한 행위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21년도 경찰 간부 시험하고 그 다음에 19년도 검찰직, 마약 수사직, 13년도 철도경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 문구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죠? 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죠? 예,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위법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기대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어쩌다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없다니까 위법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중점적인 요지 내용이 뭐냐면은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는 그 부하 직원이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갖다가 하달받아서 복종을 해서 지시 이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불법이 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군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뭐예요? 군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섭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판례번호를 좀 기억해 놓으셔요, 그죠? 예. 그래서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고도 불구하고 만약에 따랐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따랐다, 그러면 어쩐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다고 한다면은 바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책임을 집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책임 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은 뭐예요? 예, 정당행위도 될 수 없습니다. 정당행위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책임에서 따질 때 바로 기대 가능성이라 그러죠.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다. 즉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위법하다는 얘기겠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테레비를 보니까 연일 계속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그죠? 어쨌든 이번 사태에 보면은 그 높으신 분들인데 글쎄요 왜 그런 명령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 정문을 막아라 그러면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죠. 무슨 연휴에 막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따라서는 아니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정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죠. 기관이라 그러니까 무슨 건물 청사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바로 국가의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 그래요. 그거를. 예.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바로 국가기관이죠. 그죠? 예. 그래서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그 행위를 저지른 거겠죠. 그거는. 예. 거기에 부하 수행을 한 거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레비를 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테레비 보니까 정치인들 막 뭐라 그래야 돼? 뭐 자기 정치 이익을 자꾸 생각해 갖고 탄핵에 뭐 찬성하니 안 하니 이런 거 갖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그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또 언제 또 어떤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사람인데 빨리 어떻게 차단을 해서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또 뭘 보고 있냐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시간을 끌었다가 언제 대선을 치르게 만들어야 돼서 출마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정치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 관심 있고 했으면 지금 제가 잘 나갔겠죠. 그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하고 있지는 않겠죠. 어쨌든 혹시 제 방송을 국회의원 중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이든 반대든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무작정 자기 정치적인 어떤 운명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거나 저울질을 하고 앉았고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텔레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대충 600조 정도 되는데 4일 사이에 100조가 지금 증시시장에서 날아갔다는 거야. 4일 만에. 그죠? 국가 예산의 거의 6분의 1이 4일 만에 날아간 거야. 증발한 거야. 지금 상황이 좀 장난 아니죠. 근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가 원내대표를 하니 누가 당대표를 하니 그런 정치 싸움이 하고 앉았으니 참 그죠? 일반 국민들은 참 속이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정당을 떠나서 어쨌든 빨리 이 사태를 갖다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로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